나는 너의 영원한 약. 안녕하세요. 다시. 안녕하세요. 캠핑카에 사는 남자 똘입니다. 제가 오늘은 많이 힘드네요. 사는 게 참 힘듭니다. 그동안 영상이 올라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기다려주시고 또 응원, 성원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께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고요. 그 다음에는 죄송합니다.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은 많이 했으나 제가 갑자기는 아니고 예전부터 앓고 있던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다시 도지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한 달 동안 요양이 좀 필요했었고 한 달 동안 나름대로 시간을 좀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. 이렇게 약 한 달 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초췌해진 이 몰골 좀 보소. 머리도 한 3일 정도 못 감은 것 같아요. 여러분, 다시 똘이는 일어날 수 있을까요? 일단 머리 좀 감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인생에서는 정말 큰 일이 있었습니다. 보이시나요? 제가 한 달 동안 먹어야 될 약입니다. 사실은 제가 이 캠핑카에 살기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약 2년? 거의 한 3년 돼가나? 아무튼 그때쯤 잠깐 이 뇌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.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
있었습니다. 그런 와중에 갑자기 픽 하고 쓰러지게 된 거죠. 저는 아예 기억을 잃었고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? 제가 눈을 떠보니 이제 응급실이었더라고요. 뭐 엑스레이, CT, MRI, 뭐 뇌파 검사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더라고요. 물론 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. 부모님도 급하게 올라오고 계시던 중이었고요. 그 뒤로부터 자꾸 2달에 한 번씩 요놈 때문에 그러던 중에 최근 그렇게 약을 먹으면서 괜찮아지는가 싶었더니 최근에 갑자기 또 증상이 발생이 돼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. 아휴, 한두 번이 아니에요. 벌써 한 7, 8번 된 것 같아. 혼자 있기도 굉장히 사실은 어렵고, 의사도 혼자 있을 거면 차라리 입원해서 한 3개월 정도 약을 계속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자,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왜냐면은 약을 계속 먹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쓰러지니까 그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렇게 저의 어떻게 보면 약점이죠. 안 좋은 부분이고 저의 상처고 저의 아픔입니다.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영상 만들면서 물론 이 캠핑카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는 솔직히 받았습니다. 물론 영상을 좀 재밌게 찍으려고 웃으면서 다 촬영을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입원을 할 만큼 제가 뭐 경제적으로 일단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던 일도 많이 줄이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. 물론 이 병원비도 만만치가 않고요. 이래저래 생각을 해보니 입원하는 것보다는 그냥 통원 치료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결정을 했었고, 이 약 같은 경우도 총 4알이 들어있습니다. 근데 이 약 중에 하나가 어쨌든 뭐 일상생활 하는 데는 사실 좀 문제가 없어요. 물론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팔을 못 쓴다든가 손을 못 쓴다든가 뭐 말을 못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뭐 일상생활에는 사실은 크게 사는데 문제는 없습니다.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. 일단은 이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고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약을 지금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먹어보고 있거든요. 저한테 맞는 약. 제가 이 검사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. 이것저것 검사하는 게 많거든요. 특히 뇌 쪽은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현대의학적으로 뭔가 크게 뭐 딱히 해답을 찾기보다는 그냥 약물 치료나 뭐 더 심해지면 이제 뭐 수술 해도 뭐 완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 약을 이제 계속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. 저한테 맞는 약으로. 그래서 지금까지 약을 한 3번 정도 바꿔봤는데 그래도 계속 쓰러지더라고요. 물론 주기는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만, 어쨌든 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면 한 2년 정도 그런 증상이 없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약이 이번에 약을 바꾸면서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저한테 부작용이죠. 발견이 되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이 약 중에 뭐 어떤 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약을 먹으면은 잠을 너무 많이 잡니다. 상상 이상이에요. 어느 정도냐면 이 약은 이제 아침에 한 번, 저녁에 한 번 이렇게 2번 먹게 돼 있는데 아침이건 저녁이건 정신을 못 차립니다. 이 약을 먹으면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는 자게 됩니다. 물론 14시간 자고 일어났다고 해서 몸이 뭐 개운하거나 막 정신이 맑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그냥 잠만 오게 하는 약 같아요. 약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의사한테 얘기를 했지만 뭐 그럴 수는 없다고 하고 일단 입원하는 것 대신에 약을 계속 먹기로 했습니다.
이 약을요. 사는 게 뭔지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또 고민이 됩니다. 아직 젊은 나이에 이런 이상한 병을 얻고 캐피카에서 이렇게 혼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합니다. 이 약이 이제 어느 정도 내 몸에 축적이 되고 면역력이 생기면은 아마 이렇게 잠을 오래 자거나 그런 현상들, 부작용들은 많이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저의 주치의 선생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. 이 약이 진짜 독하긴 독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잠을 이렇게 너무 많이 자가지고 오늘 몇 시간 잤나? 어느 정도 제 잠에 대한 패턴이 나온 그 시계를 갖고 있는데, 오늘 같은 경우도 16시간 반을 잤습니다. 24시간 중에 16시간 반을 잤어. 더 웃긴 거는 그 잠을 자기 전에 잠을 또 몇 시간 잤냐가 더 중요하죠. 그 패턴을 보면은 그 전에도 막 12시간, 14시간 막 이렇게 자요. 그러니까 뭐 아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지. 잠을 잔다고 해서 뭐 몸이 개운하거나 정신이 맑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. 피곤합니다. 저는 또 아침이니까 이 약을 먹고 잠을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몸이 안 좋고 힘들 때 그래도 저를 위로해주는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행복합니다. 이 말은 진심입니다. 믿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. 나는 너의 친구야. 에이 몰라. 빠이빠이. 또 봐요.